헬리오시티는 5천 이상이 15일 만에 뛰어버린 거예요.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지 돼요. 아파트 매매 가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 집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이걸 만들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안락한 잠자리, 가족. 그 못질이라고 써놓은 건 뭐냐면 내 집이 있으면 못질을 마음대로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써놨습니다. 내 집이 아니면 못질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리고 반려견, 그리고 거주의 안정성도 상당히 중요하고 편안함. 인테리어도 내 집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내 집의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떠나서 이런 걸 위해서라도 내 집 한 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투자재로서의 내 집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 자산 격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산 격차. 소득 격차가 아닙니다. 소득 격차가 아니라 자, 소득 격차는요. 좀 더 열심히 일해서 내 친구가 연봉이 5천인데 난 3천밖에 안 되잖아요. 좀 더 열심히 일하거나 투잡, 쓰리잡 뛰면 소득 격차는 따라잡을 수 있는데요. 자산 격차는 못 따라잡아요. 집이 한 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제 그럼 게임 끝입니다, 그냥. 그죠? 그리고 그 한 채를 5년 전에 샀냐, 3년 전에 샀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나눠지고요. 부동산이 집이 한 채 있는 사람과 두 채 있는 사람과 세 채 있는 사람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집은 반드시 있어야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투자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투자를 하면서 삽니다. 매일매일. 어디에다 투자를 해요?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24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 시간이라는 자산에 투자를 해요. 시간이라는 자산을 회사 근무라는 이동 수단으로 투자를 합니다. 시간이라는 자산을 회사 근무라는 수단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뭘? 시간 24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소득이 발생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이 노동소득을 계속해서 발생하냐면 집주인을 위해서.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월세를 내면 월세를 내는 나름대로. 전세는 뭐 공짜인가요?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데 전세대출 매달 이자는 그냥 공짜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파이프라인이 없는 노동소득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이 고소득자들 중에서 집을 안 사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제가 의사라든가 변호사분들 가끔 이제 예를 드는데 뭐 영상을 보시는 의사나 변호사분들 기분 안 나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표적인 고소득자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은 연봉이 한 2, 3억대 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연봉이 한 2, 3억대 되시다 보니까 집이라는 수단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고가의 월세를 산다든가 아니면 대출을 받기 싫어해. 대출을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갖고 있는 돈 갖고 강남권에 전세를 사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연봉 3억이 돼도요, 이제 집을 못 사. 그러니까 답은 끝난 거야, 그냥. 파이프라인을 반드시 만드셔야 된다. 왜 파이프라인이 없으면 뭐예요? 아파도 회사 나가야지 되는 거야. 뭘 하기 위해서? 월세를 내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이게. 정말 슬픈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투자를 해요. 매일 투자를 하는데 어디다? 시간에다가. 그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야. 회사 사장님을 위해서 쓰고 있어. 그 회사 사장님은 또 잘했다고 월급 주지. 그 월급 갖고 고스란히 또 은행에 갖다 줘요. 아니면 집주인한테 갖다 주고. 되게 단순한 논리지 않아요? 차라리 내 걸 갖고 있는 게 제일 낫지. 금융권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은근히 좋은 동네에 안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노후 대비를 하나도 안 해놓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답답합니다, 정말. 금융권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다 보수적이라서 그래. 근데 부동산 투자는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 수 있냐? 너무 쉬우니까. 부동산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원금을 지켜주는 투자가 이 세상에 어딨어. 그래서 전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부동산은 원금을 지켜줄 수 있는 상품이니까, 이게. 자,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왜? 투자를 하면 적폐 대상이래요. 적폐 대상.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 남들이 뭐라 그러는 거에 너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죠. 젊은 놈들이 뭐 벌써부터 돈을 밝혀서. 저는 젊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가 50이 다 돼갔기 때문에 뭐 젊은 사람들이 뭐 더해서 돈을 밝히고 이런 거, 그런 분들, 여러분들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돈을 밝혀야 됩니다. 돈을 알아야지 경제라는 걸 알아요. 왜? 우리는 경제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그죠? 자유경제 체제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돈의 흐름을 모르고 돈을 모르면 생활이 됩니까, 이게? 투자를 하면 안 된대. 적폐 대상이래. 그래서 투자를 안 한 어느 임차인의 이야기입니다. 시간과 노동을 제공해서 급여를 받죠. 그 급여를 생활비도 쓰고 임대료를 지불하니까 적금을 못해, 이게. 집을 투자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대한민국 국민의 100%죠. 7, 80%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90%는
주택에 자기 자본의 70에서 80%가 들어가 있어요. 자, 임차인이든 월세든 내 집이든 보세요. 임차인이면 전세 사는 사람은 자기 전체 자산의 70% 80%가 전세 자금으로 들어가 있죠. 집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자산의 7, 80%가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월세 사는 사람은 자기 자산의 7, 80%가 월세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세를 살던 몇세를 살던 내 집이 있던 간에 제 자산의 7, 80%는 뭐예요? 주택시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뭐 고소득자든 저소득자든 임차인은 시간과 노동을 제공을 해서 급여를 받아. 그래서 생활비와 임대료를 지불해요. 근데 임대사업자를 볼게요. 임대사업자인데 이 사람도 직장인 임대사업자야. 그래서 이 사람도 시간과 노동을 제공해. 그래서 이 사람도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데 집이 없는 임차인과 틀린 게 뭐냐면 급여 플러스 뭐가 나와요? 임대료가 나와.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사용권을 제공해서 이 사용권을 제공한 대가로 임대료를 받으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 임대사업자는 내가 아파. 그래서 회사를 못 나가. 병이 나서 회사를 못 나가. 급여는 안 나오지만 임대료는 계속해서 나오거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입니다. 시간과 노동을 해서 급여를 받는데 주택이 있으니까 뭐예요? 주택가격 상승이 되죠? 이게 바로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은 반드시 구축을 해야지 돼요. 아주 얇은 책이 있어요.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우화 한 10,000원인가 할 거예요.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을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책을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자녀들한테 꼭 읽으라고 얘기하시고요. 한 3년에 한 번씩 읽으라고 하세요. 얇은 책이니까 그거 다 읽는데 2-3시간밖에 안 걸려. 그러면 경제관념이 확실히 자리가 잡혀지고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계획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해야 돼. 나는 무엇을 제공해서 제공하는 자산을 형성할 것인가? 나는 계속해서 시간과 노동을 제공해서 자산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 시간과 노동 외에 다른 방식으로 자산을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특히 젊은 분일수록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파이프라인 우화가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둘 다 산에서 물을 길어와서 마을에 물을 파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저 산에서 우리 물을 길러서 팔지 말고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수돗물을 틀면 바로바로 물이 콸콸콸 나오니까 그래서 밑에서 앉아서 편하게 물값을 받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은 야,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동안 5년이 걸리는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5년 동안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이만큼이야. 나는 5년 동안 너처럼 놀면서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계속해서 노동을 할래. 그래서 A는 계속해서 5년 동안 물을 나르고 B는 5년 동안 묵묵히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났죠. 근데 5년 있다 보니까 A가 골다공증이 걸린 거예요. 재밌게 말씀드린 거예요. 골다공증도 걸리고 허리도 아파. 그러니까 더 이상 물을 못 기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B는 가만히 앉아서 수도꼭지만 열어서 이제 틀어서 사람들한테 바구니에다가 물만 갖다 주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B는 이제 내가 없어도 돼. 직원을 시켜도 되는 거야. 이게 파이프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파이프라인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주택 가격이 참 떨어질까봐 집을 안 샀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시장은 무조건 우상향입니다. 1970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주택시장은 우상향이에요.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그런데 이 안에서 주택을 못 사신 분들이나 아직도 폭락을 막 얘기하는 그 우둔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답답한 사람들. 집값 떨어지기로 맨날 하늘에다 대고 기도하는 사람들, 막 고사 지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막 모여갖고, 그죠? 유튜브에서 막 모여있잖아요. 집값 떨어진다고 모여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우상향 곡선 안에 파장을 보는 거예요. 파장을. 지금은 이 시점인데 언젠가 이 시점에 오니까 절대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야. 이 시점에 A라는 시점이 아니라 B라는 시점이 오니까 절대 집 사지 말고 기다리십시오라고 떠드는 겁니다. B 시점이 오면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기름동 레미안 센터피스 그거를 한번 참고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센터피스를 5억에 샀어요. 제가 5억에 샀어요. 이때 5억에 산 겁니다. 5억에 샀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16억 5천이야. 근데 전세는 10억입니다. 이때 사고 싶어? B에 떨어졌을 때 사고 싶어?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번. 집값이 하락한다라는 것은 경기가 좋다,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겁니다. 실물 경기 자체가 박살이 났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최대 하락기가
1990년대부터 2000년도까지 두 번 있었습니다. 리먼 사태와 외환위기, IMF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는 내부 경기 요인으로 집값이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거야. 어쨌거나 집값이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졌어. IMF가 또 터지던 멀든 해갖고 집값이 또 떨어졌습니다. 하락이 했어요. 자, 16억 5천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질까요? 자, 두 번째.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는 매수세가 많다, 없다? 매수세가 없답니다. 자, 매수세가 없다라는 건 뭐가 많다? 임차인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억 하는 전세가 제2의 IMF가 터졌어. IMF가 빵 터지면 얼마까지 갈까요? 저는 12억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외환위기 때 전세 가격이 얼마나 폭등했는지를 제가 나중에 데이터 찾아서 제 엑셀 파일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환위기 때 집값이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지선이 생기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전세가 12억이 됐네. 16억 5천억짜리가 집값이 빠질 겁니다. 얼마까지? 제가 봤을 때 14억까지는 빠질 것 같아. 경기가 안 좋으면. 5억짜리가 16억 5천까지 올라갔다가 경기 안 좋아서 14억까지 떨어졌어요. 무주택자가 여태까지 집값 떨어지라고 기도한 사람이 이 14억에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사. 절대 못 산다에 저의 오른쪽 손모가지를 못 걸겠다. 못 걸겠는데 아무튼 못 살 것 같아요. 네, 절대 못 삽니다. 요거더 먹는 말을 좀 많이 하는데요. 전 참고로 다주택자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주택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오른다 그랬잖아요. 대신에 세금은 본인 몫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본인들이 감당할 정도 수준에서 투자를 하셔야지 됩니다. 주택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 안에서 파장이 있다 그랬죠. 자, 1번.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수요가 많아서 오른다. 자, 2번.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급이 없어서 오른다. 자,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재화의 가격이 올라서 오른다. 몇 번일까요? 1번, 2번도 맞지만 3번입니다. 3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첫 번째 토지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겠죠. 토지. 자, 토지. 두 번째. 주택을 짓는 자재 가격이 오를 겁니다. 2021년보다는 2026년, 2027년, 2030년으로 갈수록 철근값과 세멘트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3번. 인건비 얘기할 것도 없죠. 계속해서 오를 겁니다. 이걸 뭐래요? 인플레이션이라 그러는 거야. 인플레이션은 특별한 경우에 특정한 시점에 툭툭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평생 안고 가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왜? 돈의 가치보다 재화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건 특수한 겁니다. 특수한 이게 재화예요. 의류 가격은요. 올해보다 내년에 싸질 수가 있어. 의류 가격은. 근데 부동산은 한정된 토지라는 걸 깔고 있어요. 강원도 철원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과 수도권과 5대 광역시는 얘기가 틀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재화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쉽게 생각하면 정말 단순한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짜장면 그냥. 우리가 늘상 얘기하죠.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2021년의 짜장면 값과 2030년의 짜장면 값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택 안 사셔도 돼. 근데 2021년의 짜장면 값보다 2030년의 짜장면 가격이 훨씬 더 비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택 사셔야 됩니다. 무주택자들 중에서. 그래서 이겁니다. 시장 경제에 몸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시장 경제에 몸을 담고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일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요, 자산을 형성하는데 직간접적인 다 도움을 주고 하는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자산을 해기는 모든 행위야. 우리는 직장에 나가죠? 급여를 받기 위해서 어디에다 투자해요?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급여를 받기 위해서 시간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급여를 늘리려면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지. 그래서 잠 안 자고 투잡하는 겁니다. 급여를 늘리려면. 그런데 투자라는 것은 자산을 늘리는 모든 행위인데 투자하면 적폐래.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지금. 투자의 목적은, 저는 이것도 요거덜 끄벅을 각오하고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없으신 분들이 내 집 마련을 못한 걸 수도 있어. 그래서 내 집 마련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이건 기본이야. 여러분들은 돈을 왜 벌려고 하세요? 왜 투자를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세요? 그냥
가만히 통장에 돈 찍혀 있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서, 아니면 등기 권리증만 보면 막 몸에서 엔돌핀이 나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합니까? 저는 행복하려고 투자를 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행복하려고 저는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하다라는 건 뭐냐면 되게 단순한 거죠. 식구들과 가족들과 어딜 가서 돈 걱정 안 하고 그곳에서 여행을 하고 먹고 쓰고 이러면 행복한 겁니다. 부모님이 아픈데 병원비를 내야지 되는데 그 병원비 걱정을 하는 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 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아주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상당히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행복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막말로 2년 4년에 한 번씩 전세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이거를 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투자를 못하게 하는 거는 참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내 집 마련 제 1단계, 살 수 없는 것보다 살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십시오. 아까 얘기한 이 내 집 마련이라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도 여러분들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녀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돈을 밝히게 만듭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한 것지를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젊은 애들 돈 못 만지게 하죠. 버르장머리 나빠진다고. 근데 그 교육이 상당히 잘못된 거야. 이게 돈을 알아야지 경제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아까 지금 파이프라인 우가 정말 얇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꼭 선물을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꼭 읽으시고, 자녀들이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셔야지 됩니다. 보니까 마포에 지금 그랑자이도 보니까 매물 올라온 게 저 기절했는 줄 알았는데 23억까지 올라왔더라고요. 5월달에 분명히 18억에 거래가 됐는데,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올라온 게 23억의 거래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23억의 거래는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죽었다 깨나도 집 못 사요, 여러분. 근로소득으로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현실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가장 작은 돈부터 투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나이에 상관은 없습니다. 종목도 상관은 없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